여러분들 요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진짜 어질어질하죠. 완전 꺾여버렸어요. 중국에서 1, 2등 하던 건설 업체들은 죄다 파산 위기인데다가 중국 부동산 가격이 멈추지도 않고 시야를 뚫어버리겠어요. 이게 진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나락으로 갔냐면요, 통계상으로는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최근 2022년부터 2023년 단 1년 만에 중요한 부동산 수치는요 죄다 마이너스를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국의 부동산 최신 근황부터 아주 살살 긁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부동산 판매 거래 건수부터 무너졌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28.1% 떡락. 와, 이거 아찔합니다. 오케이, 다음 수치. 거래 자체가 적었으니까 거래 금액도 당연히 줄었겠죠. 전체 부동산 판매 금액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6%를 찍으면서 다이빙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신축공사 시작 비율마저 마이너스 24.3%로 대표적인 통계 세 가지가 모두 다 마이너스 20%대를 찍고 있습니다. 지하실 탐험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요, 중국의 부동산 집값마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오피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6월만 해도 마이너스 0.06%를 하락을 찍은 데 이어서 7월에만 마이너스 0.23% 다시 내려가고 있죠.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중국의 지방 몇몇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추적한 중국 대도시 70개 도시 중에서 약 50개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는 20곳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리질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진짜 꽁꽁 얼어붙었다 아닙니까? 누가 부동산에 미쳤다고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내 부동산 투자 비율도 함께 줄었겠죠. 요것도 차트를 보시면 중국 내 부동산 투자 증감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중국 부동산 투자는 2023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투자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8.5%나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진짜 싸대기를 맛깔나게 후드려 맞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를 찍을 일이 없었거든요. 코로나 때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아무튼 중국 부동산 업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개발은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하지만 입주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버린 도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난창과 같은 도시에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급이 많이 된 아파트들 때문에 도시 자체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커 연구소는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난창과 같은 도시에서는 인구 증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동산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난창의 주거 공실률은 20%대로 중국 내 평균인 12%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건물 하나 지어 올리면 5개 집 중에 1개 집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난창의 주거 공실률 20%가 맞고요. 상업용 부동산, 사무실 공실률만 해도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보고서를 냈던 중국 베이커 연구소는요, 중국 정부의 엄청난 견제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결국 베이커 연구소는 시간이 흘러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베이커 연구소는 공실률 정보를 잘못 수집했으며 이 데이터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삭제했습니다.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세게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중국 경제는 인구 증가에 힘입어서 급성장하는 부동산 부분에 돈이 계속 몰려왔었죠.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산업은 오랫동안 중국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었습니다. 우리 중국은 부동산이 없으면 아니 돼요. 최근 30년간 중국은요, 인구가 급증하고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부동산 개발자들은 아주 개꿀 빨았죠. 부동산에 돈이 몰리니까 부동산 부분은 계속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이자 지급 시기를 놓치면서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건설 붐 때까지만 해도 돈 잘 벌었지. 허나 많은 회사들이 과도한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 많은 빚들이 도리어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작이 났어요. 당장 헝다그룹만 해도 2021년에 파산 위기를 한번 겪었었죠. 이 회사는 2021년에 3천억
10억 달러의 부채를 채무 불이행해서 위기가 터졌었는데, 요번에 헝다그룹은 2년 만에 최근 8월 초에 미국에다가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1등을 달리고 있던 컨트리가든도 함께 파산 위기에 놓였잖아요. 가히 부동산 업계의 정점을 찍은 곳이 요 컨트리가든이었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현재 올해만 76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트리가든의 주가 차트만 봐도 진짜 어질어질해요. 수십억 달러의 대출이 불이행될 수 있다는 이 투자자의 우려들 때문에 컨트리가든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컨트리가든의 주가는 홍콩 달러로다가 주당 12달러를 달리고 있었지만 계속 떨어졌어요. 현재는 홍콩 달러로 주당 1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아니 진짜 너무 너덜너덜해져서 10배 가까이 빠진 거야. 현재 컨트리가든은요, 중국 수백 개 도시에 걸쳐서 100만 채가 달하는 아파트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삽을 떴는데 완공되지 않은 집만 해도 100만 채가 넘어요. 총자산 330조 원이 넘는 이 초대형 건설사가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빠졌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컨트리가든의 신용도를 대폭 떨궈버리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컨트리가든의 신용 등급을 정크 등급, 투기 등급으로 강등해버렸습니다. 주가마저 살살 녹고 있는 와중에 신용도까지 떡락해버린 거죠. 지금 중국의 인구는 예전처럼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산율도 거의 바닥을 찍은 상황인데다가 60년 만에 중국은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인구는 2022년에 956만 명이 태어났지만 1041만 명이 사망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를 겪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난창 같은 도시는요, 중국 인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아파트가 지어진 거죠. 중국 전체로 봤을 때 빈 아파트만 해도 총 1억 3천만 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대륙의 스케일대로 미쳐버린 게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하니까 이거 빈 아파트만 중국인들한테 나눠만 줘도요, 무작위로 11명 중에 한 사람한테는 아파트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영원한 성장을 전제로 부동산을 많이 지어는 됐지만 중국의 경제는 주택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이 위기 자체가 중국 정부가 자초했다는 말들이 돌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진핑 형님께서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려고 뭐라고 하냐,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잘 사는 사람은 더 부유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빈곤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은 부동산 사업업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할 거고 영리보다는 공익에 중점을 둘 겁니다. 주택 투기 수요를 뿌리 뽑아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겠다고 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을 더 빡빡하게 잡기 시작하죠. 우리 진핑 형님이 이 헝다그룹의 사업을 막는 방법이 뭐였냐? 간단합니다. 돈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부동산 개발업체는요, 건물 다 지으려면 그 비용 모두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건물 다 짓는데 비용이 한 10억 든다고 치면은 그중에 50%에서 한 9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진핑 형님이 방해를 거는 겁니다. 야, 니네 부동산 업체들, 니네 이제 돈도 편하게 밀리지 못할 거고 이자도 비싸게 받을 거야. 너네 사업들 씨를 말려버릴 거야. 진핑 형님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산 상황에 3가지 태클을 건 거예요. 자, 여태까지 부동산 개발 기업들 꿀 많이 빨았지요. 이제부터 이 3가지 지표를 너네가 넘지 못하면 너네한테 돈도 안 빌려줄 거고 빌려줬던 돈들도 다시 다 뺏을 겁니다. 이 3가지 레드라인을 못 지키면요,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걸 아예 차단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헝다그룹의 재정 건전성이 너무 좋으면 이거 3가지 그냥 뛰어넘겠죠. 하지만 이 수치를 맞추긴 너무 어려웠어요. 이미 뭐 벌려놓은 게 너무 많거든. 아니 진핑이 형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까라면 까십시오. 이발이네. 이런 식으로 중국 당국은 2020년부터 무분별한 차입을 단속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기 전에 부채 수준 자체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거죠. 안타까운 건요, 3년이 지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직 변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언론 경제일보가 지난 8월 23일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정책은 변할 수 없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대신에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똥꼬쇼하는 중이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